시인의 고독. 김철이. 팔순하고도 서너 해를 넘긴 시인의 목소리가 쟁쟁하다. 해묵은 책을 들고 있다. 노랗게 발에 세월의 덮개가 묻어 귀한 책이란 걸 단박에 알 수 있다. 수석이 취미인 시인은 그의 스승으로부터 돌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새겨듣고 시를 썼다. 스승이 쓴 단상을 낭독하고 있다. 시인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터에서 7대째 살고 있다. 땅에서 캐낸 돌로만 쌓은 담의 길이가 결코 짧지 않다. 돌이 경계석이 됐다. 돌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스승의 추천을 받아 등단하고 펴낸 첫 시집 제목이 돌담 쌓기이다. 벌써 40년이 흘렀다. 이 밤에 내가 한 시인의 이야기를 불러낸 까닭은 얼마 전 도청 북카페에서 콘서트를 하며 삶과 문학에 대한 진중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평일 저녁 7시에 열린 이날 콘서트에는 절친들이 참석해 못다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지인들은 시인을 잘 안다고 생각했으나 전혀 알지 못한 대목에서는 놀라워했다. 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자신들의 문학 열정이 밀려들자 안타까움과 새 다짐을 동시에 쏟아냈다. 공감은 잠자는 의식을 깨워 지적인 수준을 높여준다. 이 밤 사람들은 시인으로부터 지금껏 듣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무건의 무게와 번뇌를 안고 살아온 시인의 고독에 대해서. 글에는 작가의 삶이 묻어난다. 시인의 글에는 흙내음이 나고 어둑한 자기만의 방에는 스탠드 조명에 의지해 써내려가던 원고지와 탑처럼 쌓인 책들이 놓여 있다. 40년을 넘긴 물력으로 치자면 펴낸 책이 여느 작가에 비해 그닥 많지는 않지만 글이 갖는 무게감은 절대 가볍지 않다. 고향인 상주에 대한 연작시를 500편 가까이 써온 세월이 30년이다. 이날 시인은 동학과 물을 이야기했다. 문학에 나오면서 들고 나온 화두는 동학이고 희수가 되던 해 노란색 표지에 우리도 사람입니다. 만장문구 같은 절규를 새긴 5번째 시집을 냈다. 박경리의 토지와 송기숙의 녹두장군 같은 대하소설에서 다뤘던 역사의 한 줄기 동학 사상을 시인은 평생 안고 살아왔다. 자신의 작품 세계가 갖는 원류를 단정 짓는다는 건 오랜 세월을 버텨온 작가만의 내공이라야 가능한 일이다. 시인은 철학자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늘 세상에 대해 깊이 천착하는 사색의 길을 써왔다. 어차피 모든 예술은 의미화에 목숨을 건다. 고지곧대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 문학은 그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시인은 낙동강 700리 줄기에서 가장 절경인 곳에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태백산의 못 황지에서 발원해 남해로 흐르는 강.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선비들은 강에서 뱃놀이의 시회를 즐기며
후대에 한 사람이 나타나 이를 전성하리라 예견했다고 문헌에 적고 있다. 역사 기록을 조차 탐색의 외로운 작업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시인에게 꿈이 현실이 된 것은 2021년의 일. 낙동강 문학관이 그렇게 갱다불길 100번지에 둥지를 틀었다. 낚시를 즐기셨던 외할아버지를 종다리를 들고 따라다니던 소년이 나이 들어 그 강변에 우람한 기와집 한 채를 세우리라곤 누구도 알지 못했다. 시인은 문학관 관장직을 맡고서야 물의 집이란 시집을 냈다. 젊은 시절부터 줄기차게 써온 물과 관련된 시만을 선별해 궤관을 자축했다. 옛 선비는 배를 타고 달빛을 벗삼아 시를 읊었으나 오늘날의 시인은 배가 사라진 터에서 호련히 시를 낳고 있다. 지금 시인의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북콘스트를 하고 있다. 책이 빼곡하게 병풍을 쳤다. 많은 사람이 오갔던 도청의 로비는 어느새 한적하다. 사방이 조용한 게 강가에 있는 듯하다. 유난히 불빛을 받은 시인의 은빛 머리카락이 윤설처럼 빛이 난다. 언제 다시 이런 자리에 설 것인가. 그래서 더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예정된 1시간 반을 곱으로 열강하던 시인은 물러가는 사람을 위해 몇 자 적는다.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적던 시인의 등이 칼날을 벼리던 숫돌의 휘어진 등처럼 느껴졌다. 그 등 뒤로 고독이 어깨 너머로 시인을 바라본다.